금은방 문 앞에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품속으로 손을 넣었다가 다시 빼고 또 넣었다 빼기를 반복했습니다. 품속에는 금비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후. 여인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비녀를 만져보았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 시집 올 때 머리에 꽂았던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물건. 이걸 정말 팔아야 하나. 여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이 비녀가 사라지면 그녀에게 남는 건 며느리라는 이름뿐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딸이었던 시절, 아직 웃음이 많고 얼굴이 덜 마르던 그때의 마지막 증표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왜 이 여인은 소중한 금비녀를 팔아야 했을까요? 집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진짜 효가 무엇인지, 말하지 못한 사랑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리고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삶을 떠받치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조선달 야담 채널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조선달 야담의 새로운 이야기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선달 야담 채널의 구독자 여러분께 늘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산이 마을을 감싸고 있는 곳에 겨울이 오기 전부터 바람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휘잉 마이너스. 바람은 지붕의 기와 사이로 들어와 집안 구석구석을 돌아다녔습니다. 그 바람이 가장 오래 머무는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삐걱 마이너스. 부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연화가 어둠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추워. 작은 혼잣말을 하며 연화는 아궁이로 다가갔습니다. 재를 해치자 작은 불씨 하나가 살아있었습니다. 다행이다. 아직 살아있네. 연화는 조심스럽게 마른 풀을 올렸습니다. 후후. 불씨에 입김을 불어넣자 작은 불꽃이 살아났습니다. 철컹, 철컹 마이너스. 우물가로 가는 연화의 발소리. 두레박을 내렸습니다. 첨벙 마이너스. 물을 길어 올려 물동이를 채웠습니다. 물동이를 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연화의 숨이 가빴습니다. 하하. 부엌으로 돌아와 쌀독을 열었습니다. 연화의 손이 멈췄습니다. 쌀독 바닥이 보였습니다. 이게 전부네. 한숨을 쉬며 연화는 남은 쌀을 한 줌 꺼냈습니다. 그리고 물을 꺼내 썰기 시작했습니다. 드득, 드득 마이너스. 칼질 소리가 새벽의 고요를 채웠습니다. 보글보글 마이너스. 밥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된장을 풀어 국을 끓였습니다. 그 냄새가 안채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안채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콜록, 콜록. 연화의 손이 멈췄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콜록, 콜록. 시어머니께서 깨신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재빨리 밥상을 차렸습니다. 밥 한 그릇, 무국 한 그릇, 김치 몇 조각. 밥상을 들고 안채로 향했습니다. 삐걱 마이너스.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진지 드세요. 고맙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가늘었습니다. 연화는 밥상을 내려놓고 시어머니를 부축해 앉혔습니다. 밤에 주무시는 거 봤어요. 기침은 좀 나으셨어요? 응. 괜찮다. 시어머니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떠드릴까요? 아니다. 내가 먹는다. 시어머니는 고집스럽게 숟가락을 입에 가져갔습니다. 밥을 한 숟갈 떴지만 반도 못 드시고 내려놓으셨습니다. 맛이 없니? 연화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다. 목이 좀 막히는구나. 국 드세요. 국은 넘기기 편하실 거예요. 연화가 국그릇을 들어드렸습니다. 시어머니가 국을 한 모금 떴습니다. 연화야. 예, 어머님. 너는 먹었니? 저는 부엌에서 먹었어요. 거짓말. 시어머니의 눈빛이 연화의 얼굴을 훑었습니다. 내 얼굴이 점점 말라간다. 내가 보기에도. 아니에요, 어머님. 저 괜찮아요. 연화가 억지로 웃었습니다.
미안하구나. 무슨 말씀을. 내가 이렇게 아프지만 않았어도.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연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국을 한 모금 더 드시려 했습니다. 하지만 숟가락을 들다가 손에서 놓쳤습니다. 덜컥 마이너스. 어머님. 연화가 재빨리 숟가락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에 힘이 없구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떠드릴게요. 연화는 숟가락을 들어 시어머니 입에 가져다 댔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더는 못 먹겠다. 조금만 더 드세요. 힘을 내셔야죠. 배가 부르다. 됐다. 하지만 밥그릇은 반도 비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밥상을 들고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문을 닫고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후. 그때 담 너머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집 며느리 봤어? 응, 봤지. 얼굴이 완전 해쓱하더라. 마을 아낙네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시어머니 병수발하느라 고생이 많다던데. 쯧쯧, 그래도 아이는 하나 낳아야 하는 거 아니야? 남편도 집을 안 들어온다며? 맞아. 밖에서 떠돌기만 한다던데. 그거 참. 며느리만 고생이네. 그러게 말이야. 연화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아이라.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연화는 남은 밥을 들고 부엌 구석에 앉았습니다. 차가운 밥을 숟가락으로 떴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밥이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억지로 삼켰습니다. 먹어야 일할 수 있으니까. 이래야 이 집이 버티니까. 보글보글 마이너스. 약탕기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연화가 재빨리 일어나 약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다 달아졌네. 약을 사발에 따랐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랐습니다. 어머님, 약 드세요. 연화가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또 약이냐? 예, 드셔야 나으세요. 약값이 얼마나 드는데. 걱정 마세요. 제가 다 구해올게요. 연화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약가. 어떻게 구하지? 약방 주인이 이미 몇 번이나 외상을 거절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돈을 가져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돈이 어디 있어? 연화의 손이 가슴팍을 짚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보자기 하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 든 것은 비녀. 연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직은 안 돼. 그날 밤이었습니다. 콜록. 안채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화는 잠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부엌에서 뛰어나가 안채 문을 열었습니다. 콜록. 시어머니가 이불을 움켜쥔 채 기침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이건 시어머니의 입가에 붉은 것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피예요. 괜찮다. 시어머니가 손을 내저었지만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러시면 안 돼요. 제가 약방에 다녀올게요. 밤중에. 어딜? 괜찮아요. 금방 다녀올게요. 연화는 겉옷을 걸치고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타박 마이너스.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하하. 약방 앞에 도착했습니다. 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똑똑똑. 문을 두드렸습니다. 주인 어르신. 계세요? 주인 어르신. 누구요? 안에서 잠결에 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예요. 산 너머 마을에 사는. 아, 그 집 며느리. 예. 어머님이 피를 토하셨어요. 약 좀 주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약방 주인이 등잔을 들고 나왔습니다. 피를 토했다고? 네. 제발 약 좀. 약방 주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후. 들어오시오. 감사합니다. 연화가 약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인은 약재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것 같소. 이번엔 좀 더 강한 약을 써야겠소. 예, 예. 뭐든 좋습니다. 어머님만 낫게 해주세요. 주인이 약재를 싸며 말했습니다. 이번 약값은 은온양이요. 연화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온양이요? 이전보다 약재를 더 넣어야 하니까. 그리고 주인이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미 외상이 은 3량 쌓여 있어. 합치면 8량이요. 8량. 연화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이번엔 돈을 가져와야 하오. 주인 어르신 제발이요. 어머님이 정말 위독하세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나도 장사를 해야 하는 사람이요. 당신 집만 외상을 주는 게 아니라오. 알아요, 알아요. 그렇지만 연화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제발, 이번만요. 주인은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후, 마지막이요. 정말 마지막.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반드시 돈을 가져오시오. 약속하시오. 예, 약속할게요. 꼭 가져올게요. 연화는 약 보따리를 받아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타박 마이너스. 집으로 달렸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후. 연화는 길 한가운데 멈춰 섰습니다. 돈. 어디서 구하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친정에 가볼까? 아니야. 친정도 형편이 어려운데. 연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편은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울면 안 돼. 지금 울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님 약 가져왔어요. 안채 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숨을 헐떡이며 누워 계셨습니다. 화야. 예, 여기 있어요. 약 드세요. 미안하다. 무슨 말씀이세요? 빨리 드세요. 연화는 약을 떠서 시어머니 입에 가져다 댔습니다. 시어머니가 힘겹게 삼키셨습니다. 쓰다. 참으세요. 약이 쓴 게 잘 듣는 약이래요. 시어머니가 약을 다 드시고 누우셨습니다. 연화는 이불을 덮어드렸습니다. 푹 주무세요. 고맙다. 연화는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구석에 앉아 무릎을 안았습니다. 돈.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8량. 어디서 구하지? 연화의 손이 가슴팍으로 갔습니다. 그 안에 숨겨둔 보자기를 만졌습니다. 비녀. 꺼내보았습니다. 달빛에 비친 비녀가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이걸 팔면.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야. 이건 안 돼. 이건. 비녀를 다시 품에 넣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분명히.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며칠이 지났습니다. 콜록콜록. 시어머니의 기침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약은 조금씩 효과가 있는 것 같았지만 완전히 낫지는 않았습니다. 보글보글 마이너스. 연화는 매일 약을 다렸습니다. 약재가 점점 떨어져 갔습니다. 이제 사흘치밖에 안 남았네.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흘 뒤에는 또 약방에 가야 해. 그때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타박 마이너스. 누군가 집으로 들어오는 소리였습니다. 연화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삐걱 마이너스. 문이 열렸습니다. 다녀왔소. 남편이었습니다. 연화는 놀란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언제 오셨어요? 방금. 남편은 얼굴이 초췌했습니다. 옷은 남루했고 신발은 닳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떠시오? 많이 편찮으세요. 그래. 남편은 안채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약은 구했소? 네. 구했어요. 돈은? 외상으로. 또 외상이요?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외상을 언제까지 낼 거요? 나도 체면이라는 게 있어. 그럼 당신이 돈을 구해와요. 연화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난 지금까지 혼자서 다 해왔어요. 당신은 도대체 뭘 했어요? 나도 밖에서 돈 벌려고 애쓰고 있어. 그래서 벌었어요? 한 푼이라도 벌었어요? 남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당신은 도망친 거예요. 이 집에서 어머님에게서 나한테서. 그런 게 아니오. 그럼 뭐예요? 말해봐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는 내일 다시 나가야 하오. 역시. 연화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역시 그러실 줄 알았어요. 미안하오. 하지만. 됐어요. 가세요. 그냥 가요. 연화. 가라고요. 연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갔습니다. 타박타박. 멀어지는 발소리. 연화는 문틈으로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나 혼자구나. 연화는 다시 가슴팍의 보자기를 만졌습니다. 비녀. 이제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보글보글 마이너스. 약탕기에서 마지막 약이 끓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 소리를 들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네. 내일부터는 어머님께 드릴 약이 없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연화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어떡하지? 정말 어떡하지? 몸을 뒤척였습니다. 친정에 가봐야 할까? 아니야. 친정도 힘들어. 오빠도 장가를 들어야 하는데. 다시 뒤척였습니다. 마을 사람들한테 빌려볼까? 누가 빌려주겠어? 다들 자기 살기도 바쁜데. 연화는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긴 한숨을 내쉬고 가슴팍에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사각사각 마이너스. 천을 풀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비녀가 반짝였습니다. 연화는 비녀를 손에 쥐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 이걸 정말 팔아야 하나? 비녀를 들어 올려 달빛에 비춰보았습니다. 시집 올 때 아버지께서 머리에 꽂아주셨지.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연화야, 이 비녀는 내 어머니가 시집 올 때 꽂았던 거란다. 이제 너에게 물려주마. 아버지, 시집 가서 힘들 때 이 비녀를 보거라. 그러면 아버지가 내 곁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게다. 아버지,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연화가 이 비녀를. 손이 떨렸습니다. 비녀가 달그락 소리를 냈습니다. 이걸 팔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는 거야. 비녀를 다시 천에 싸려고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콜록, 콜록. 안채에서 시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콜록, 콜록. 연화의 손이 멈췄습니다. 어머님. 기침 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콜록, 콜록. 점점 약해지는 소리. 연화는 비녀를 꼭 쥐었습니다. 긴 침묵. 그리고 연화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팔자. 팔아야 해. 비녀를 다시 보자기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품속 깊이 감췄습니다. 내일 장날에. 연화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님, 제가 장에 다녀올게요. 장에? 무슨? 물건 좀 팔 게 있어요. 금방 다녀올게요. 연화는 겉옷을 걸쳤습니다. 가슴팍의 보자기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타박 마이너스. 장터로 가는 길. 연화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돌아갈까? 아니야. 가야 해. 어머님을 위해. 장터에 도착했습니다. 왁자지껄 마이너스.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신선한 무. 무 사세요. 생선이요. 방금 잡아온 생선. 옷감 있어요. 고운 옷감. 연화는 그 사이를 지나 금은방으로 향했습니다. 금은방 앞에 도착했습니다. 연화는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쿵쿵, 쿵쿵 마이너스. 심장 소리가 귀에 들릴 정도였습니다. 품속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보자기를 만졌습니다. 정말 팔아야 하나? 손을 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넣었습니다. 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님을 위해서. 연화는 마음을 굳게 먹고 문을 열었습니다. 삐걱 마이너스. 어서 오시오. 금은방 주인이 말했습니다. 나이 지긋한 남자였습니다. 무슨 물건을 팔려고 오셨소? 비녀입니다. 연화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비녀, 보여주시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사각사각 마이너스. 천을 풀었습니다. 비녀가 드러났습니다. 주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오호, 꽤 괜찮은 물건이구려. 주인이 비녀를 집어들었습니다. 연화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주인이 비녀를 이리저리 살펴보았습니다. 금이 좀 섞였구려. 순금은 아니고. 세공도 좀 투박하고. 하지만 나쁘지 않소. 주인이 비녀를 내려놓았습니다. 은 3냥 주겠소. 3냥이요? 연화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3냥으로는 부족해요. 부족하다니? 약값이 8냥이 필요해요. 8냥? 허허, 이 비녀가 그 정도 값어치는 안 돼요. 하지만 연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발요. 조금만 더. 5냥만. 아니 4냥만이라도. 안 돼요. 장사는 장사요. 3냥이 최선이요. 주인 어르신. 연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발요. 시어머니께서 많이 편찮으세요. 약을 사야 하는데. 주인은 연화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눈물 흘리는 얼굴. 주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후, 참 난처하게 만드시는구려. 4냥 주겠소. 더는 안 돼요. 정말이세요? 그렇소. 하지만 이게 정말 마지막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연화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주인이 돈을 꺼냈습니다. 짤랑짤랑 마이너스. 은 4냥을 내밀었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인은 비녀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연화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미안해요. 비녀가 주인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연화는 더 이상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럼 가보겠습니다. 그러시오. 연화는 금은방을 나왔습니다. 삐걱 마이너스. 문이 닫혔습니다. 밖으로 나온 연화는 그 자리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참지 않았습니다. 흐흑, 흐흑.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연화가 비녀를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울음은 길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약을 사러 가야지.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은 4냥. 약값 8냥 중에서 4냥. 나머지 4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중에 또 구해야지. 연화는 약방으로 향했습니다. 타박 마이너스. 약방 문을 열었습니다. 주인 어르신. 오 며느리 어르신. 어서 오시오. 약 사러 왔어요. 돈은 준비했소? 네. 연화는 돈을 꺼냈습니다. 짤랑 마이너스. 은 4냥을 내밀었습니다. 오호 드디어 돈을 구했구려.
주인이 돈을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팔량이 필요한데 사냥만. 나머지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꼭 갚을게요. 주인이 연화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눈이 부은 얼굴. 후. 알겠소. 일단 약부터 싸드리겠소. 감사합니다. 주인이 약재를 싸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그 모습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다. 일단 약은 구했어. 하지만 가슴 한편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비녀. 내 비녀. 손이 가슴팍으로 갔습니다. 이제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 여기 있소. 주인이 약 보따리를 내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화는 약을 받아들고 약방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연화는 약 보따리를 꼭 안았습니다. 이 약으로 어머님이 나으시길.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제발, 제발 나으세요.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씁쓸한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연화는 곧바로 약을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보글보글 마이너스. 약탕기에서 김이 올라왔습니다. 연화는 그 김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제발, 이 약으로 어머님이 나으시길. 약이 다 달아지자 사발에 따랐습니다. 어머님 약 드세요.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누워 계셨습니다. 또 약이냐? 네. 이번엔 좋은 약이에요. 꼭 드셔야 해요. 연화가 시어머니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자, 드세요. 사발을 입에 가져다 댔습니다. 시어머니가 약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쓰다. 참으세요. 쓴 약이 몸에 좋다잖아요. 시어머니가 힘겹게 약을 다 마셨습니다. 다 드셨어요. 잘하셨어요. 연화가 빈 사발을 내려놓고 시어머니를 다시 눕혔습니다. 연화야. 예, 어머님. 약값은 어떻게 했니? 연화의 손이 멈췄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다 구했어요. 어떻게 구했는데? 시어머니의 눈빛이 연화를 살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의 시선이 연화의 머리로 향했습니다. 비녀가 없구나. 연화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님, 내 비녀. 시집 올 때 꽂았던 그 비녀. 어디 갔니? 연화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설마 그걸. 어머님 괜찮아요. 그냥 물건일 뿐이에요. 물건이라니. 그게 내게 얼마나 소중한 건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없다. 내가 때문에. 아니에요. 제가 원해서 한 거예요. 연화의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어머님이 나으시는 게 저한테는 제일 중요해요. 비녀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연화야.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구나. 울지 마세요. 괜찮다니까요. 연화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만 나으시면 돼요. 그것만.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씀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연화의 손을 꼭 쥐었을 뿐입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약을 꾸준히 드신 시어머니의 기침이 조금 줄어드는 듯 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기침 안 하셨네요. 응. 좀 나아진 것 같구나.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연화는 기뻐하며 밥상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사흘 후, 콜록. 시어머니의 기침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님, 연화가 달려갔습니다. 괜찮으세요? 콜록. 괜찮다. 하지만 얼굴색이 좋지 않았습니다. 약을 다시 다릴게요.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금방 갈게요. 연화는 부엌으로 달려가
약을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보글보글 마이너스. 하지만 연화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약이 얼마 안 남았어. 약재를 확인했습니다. 이틀치밖에 안 남았네. 한숨이 나왔습니다. 또 돈을 구해야 하는데. 그때였습니다. 타박 마이너스. 밖에서 누군가 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화 있나?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연화가 문을 열었습니다. 동네 아낙네 둘이 서 있었습니다. 아, 언니들. 야, 우리 좀 들어가도 되겠니? 예, 들어오세요. 아낙네들이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좀 어떠시니? 조금 나아지셨다가 다시 안 좋아지셨어요. 쯧쯧. 참 안 됐다. 한 아낙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나저나 연화야. 다른 아낙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응? 너 장터 금은방에서 비녀를 팔았다며? 연화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아, 금은방 주인 마누라가 나한테 말하더라. 산 너머 마을 며느리가 비녀를 팔았다고. 시집 올 때 꽂았던 그 예쁜 비녀 말이야. 내가 봤잖아. 그거 참 고운 비녀였는데. 그걸 약값 때문에 팔았니? 네. 연화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이 불쌍한 것 봐라. 아낙네가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시어머니 병수발하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니?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남편은 집에도 안 들어오고 아이도 없고. 언니. 미안. 내가 괜한 말을 했네. 아낙네가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연화야, 너 참 효부다. 비녀까지 팔면서 시어머니를 모시다니. 맞아. 요즘 같은 세상에 너 같은 며느리가 어디 있겠니? 고맙습니다. 연화가 억지로 웃었습니다. 아낙네들이 돌아간 후. 연화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소문이 났구나. 비녀 판 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저녁. 연화야. 시어머니가 연화를 불렀습니다. 예, 어머님. 마을에 소문이 났다지. 어떻게 하셨어요? 아까 마을 아낙네들 오는 소리 들었다. 나도 귀는 아직 밝구나. 비녀 판 이야기가 온 동네에 퍼졌구나. 네. 미안하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프지만 않았어도.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연화야. 넌 왜 이렇게까지. 제가 원해서 한 거예요. 어머님. 연화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한테는 어머님이 제일 소중해요. 비녀보다 뭐보다. 그러니까 빨리 나으세요. 네.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씀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연화의 손을 꼭 쥐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병은 쉽게 낫지 않을 거라는 것을. 그리고 약값은 계속 필요할 거라는 것을. 그날 밤, 연화는 부엌 구석에 앉아 무릎을 안았습니다. 이제 뭘 팔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팔만한 물건은 없었습니다. 팔게. 아무것도 없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어떡하지? 정말 어떡하지? 그때였습니다. 콜록. 안채에서 또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화는 재빨리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갈게요. 일어나서 안채로 달려갔습니다. 병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화의 고난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이 살아계시는 한 보름이 더 지났습니다. 시어머니의 병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점점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콜록. 기침 소리도 이제는 힘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약 드세요. 고맙다. 시어머니는 이제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하셨습니다. 연화가 떠먹여 드려야 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연화야. 예, 어머님. 나는
이제 무슨 말씀이세요? 괜찮아지실 거예요. 아니다. 나는 안다.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가늘었습니다. 어머님, 연화야. 너한테 할 말이 있다. 말씀하세요. 시어머니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너를 이 집의 며느리로 들였을 때 사실 난 그리 반갑지 않았다. 가난한 집 며느리로 오는 게 불쌍했고 미안했다. 어머님, 그래서 더 엄하게 대했다. 내가 이 집을 원망하지 않게, 차라리 나를 원망하게.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너는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구나. 어머님, 저는 아니다. 너는 참 착한 아이다. 너무 착해서 내가 더 미안하구나. 어머님, 울지 마세요. 연화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비녀까지, 내 소중한 비녀까지 팔면서 나를, 어머님은 제게 소중한 분이에요. 비녀보다 훨씬 더요. 고맙다.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연화의 손을 찾았습니다. 어디 있니? 내 손. 여기 있어요. 연화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구나. 어머님 손도 따뜻해요. 거짓말. 내 손은 차갑다. 시어머니가 작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내 손을 잡으니 조금 따뜻한 것 같구나. 어머님, 연화야.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어머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사랑한다. 연화의 눈이 커졌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생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님, 너를 진짜 딸처럼 사랑했다. 저도 사랑해요, 어머님. 연화가 시어머니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어머님, 아프시죠? 제가 약 더 다려올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연화가 일어나려 했습니다. 아니다. 이제 약은 됐다. 어머님, 그냥 내 손만 잡고 있게 해다오. 네. 연화는 다시 앉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어머님. 괜찮다. 난 행복했다. 어머님, 너 같은 며느리를 둬서 난 행복했다. 어머님, 안 돼요. 가시면 안 돼요. 연화야. 예. 여기 있어요. 고맙다. 그것이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어머님. 연화가 시어머니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연화의 목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으악. 연화는 시어머니를 안고 울었습니다. 흐으. 어머니. 밖에서 마을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저 집에서 울음소리가. 설마. 사람들이 안채로 들어왔습니다. 돌아가셨구나. 아이고. 연화야, 이제 그만 놓아드려라. 싫어요. 어머님. 연화는 시어머니를 놓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가지 마세요. 연화야. 마을 아낙네가 연화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보내드려야지. 연화는 천천히 시어머니를 눕혔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마치 편안히 잠든 것처럼. 장례는 사흘 후에 치러졌습니다. 크게 치르지는 못했습니다. 돈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모두 와주었습니다. 연화야, 고생 많았다. 고생이 많았어. 정말 효부야, 효부. 사람들은 연화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였을 뿐입니다. 장례가 끝나고 모두가 돌아간 후
연화는 텅 빈 안채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이제 이 집에는 연화 혼자뿐이었습니다. 어머님, 작은 목소리로 불러보았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연화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삐걱 마이너스. 부엌 문을 열었습니다. 약탕기가 보였습니다. 이제 약을 다릴 일도 없었습니다. 연화는 약탕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때 연화의 손이 머리로 갔습니다. 비녀. 비녀가 있던 자리를 만졌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비녀도 없고 어머님도 가시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이제 뭘 하며 살지. 그때였습니다. 연화야. 밖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화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을 아낙네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언니. 연화야 이거. 아낙네가 작은 보자기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열어봐. 연화가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연화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안에는 금비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내가 금은방에 가서 되샀어. 내 비녀. 어떻게? 돈은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모았지. 조금씩. 넌 정말 효부야 연화야. 그런 며느리를 우리가 그냥 둘 수 없지. 언니. 연화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울지 마. 이제 그만 울어. 많이 울었잖아. 아낙네가 연화를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너도 행복하게 살아야지. 알겠니? 네. 어머님도 하늘에서 그걸 바라실 거야. 네. 연화는 비녀를 꼭 쥐었습니다. 어머님, 제 비녀가 돌아왔어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떠 있었습니다. 어머님도 저 구름처럼 편안하게 쉬고 계시겠죠. 연화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픈 미소였지만 그래도 미소였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비녀를 다시 머리에 꽂았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의 연화는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 이제 다시 시작할게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어요. 어머님을 끝까지 모실 수 있어서 전 행복했어요. 비녀가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이 비녀는 이제 어머님과의 추억이에요. 제가 평생 간직할게요. 연화는 비녀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궁이를 열었습니다. 불씨는 꺼져 있었습니다. 다시 불을 살려야지. 연화는 마른 풀을 넣고 부싯돌을 쳤습니다. 칙 마이너스. 불씨가 살아났습니다. 후. 입김을 불어넣자 작은 불꽃이 살아났습니다. 좋아. 연화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불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연화의 삶도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효란 무엇일까요? 크고 거창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효는 매일 아침 일어나 불을 살리는 것입니다. 약을 다리고 밥을 짓고 손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말하지 못해도 표현하지 못해도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것이 진짜 효입니다. 연화는 비녀를 잃었지만 더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사랑받았다는 것, 그리고 사랑했다는 것. 그 기억은 어떤 비녀보다 더 빛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말하지 못한 사랑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지금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해보세요. 사랑합니다라고, 고맙습니다라고. 너무 늦기 전에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